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번 명단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첫 명단입니다. 2025-2026 V리그 여자 올스타 명단이 발표되었고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이름은 페퍼저축은행의 고혜림입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또 한 명, 박정아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를 조금이라도 지켜본 팬이라면 이 두 이름이 올스타 명단에 나란히 오른 걸 보고 최소 한 번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올스타전이 시즌 성적과 이렇게 무관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스포츠 미식가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3명의 올스타를 배출하며 불거진 논란의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혜림의 이번 시즌 기록, 박정아의 코트 위 영향력 논란,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올스타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까지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3명의 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요? 사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배구연맹 KOVO 은 2025-2026 B리그 올스타전을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1월 25일 춘천 호수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올스타전에 3명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박정아, 고혜림, 아시아 코터, 그리고 시마무라입니다. 겉보기에는 중하위권 팀처럼 보이지만 팬덤이 강력한 팀입니다.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3명 중 누가 올스타전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는 고혜림이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 선정 논란의 중심, 바로 고혜림입니다. 고혜림은 자신있게 올스타 모델 점수 16.77점, 77점, 팬투표 19표를 기록하며 요야수 부문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코트 위 성적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혜림의 2025에서 2026 시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경기 15경기, 득점 32점, 공격 성공률 29.03%, 리시브 효율 20.23%, 디그 1.63, 세트 도움 0.18. 솔직히 이 수치는 주전 외야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5경기 동안 단 2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경기당 평균 2점 남짓, 공격 성공률 29%, 리시브 효율 20%. 이 수치는 그녀가 공격에서 위협적이지 않았고 리시브에서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수비 연결에서도 존재감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기에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혜림은 장기간 부상으로 결장한 선수도 단순한 벤치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코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트에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즌 고혜림은 공격이나 수비 어느 쪽에서도 게임 흐름을 바꿀 만한 올스타급 순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번 시즌 올스타 선정은 실력 평가가 아니라 이름값 투표였다. 올스타가 아니라 인지도 전성기였다. 보상 선수로 들어온 이혜림이 더 나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특히 논란이 뜨거웠던 이유는 보상 선수로 들어온 이혜림이 코트에서 팀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수비 참여도 경기 집중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혜림은 코트에서 싸웠는데 고혜림은 이름값으로 올스타에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혜림이 고혜림과 맞바꾸듯 팀을 옮겼다는 사실은 여전히 팬들에게 일종의 희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역시 올스타로 선정되면서 논란은 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혜림 논란에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박정아까지 올스타 명단에 포함된 것이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박정아는 팬투표만 5,481표, 총점 23.94점으로 요야수 부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타는 스타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시즌 박정아의 경기력입니다. 왜 그는 히트앤런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았을까요? 박정아는 이적 당시 높은 연봉과 팀 내 중심 역할, 공격의 핵심 선수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공격 효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경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의 반응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봉값 최악이다. 연봉값 최악이다. 연봉값 최악이다. 남은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정아가 올스타전에 선정되었고 그 옆에는 고혜림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이름이 동시에 올스타 명단에 오른 순간 팬들이 느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명하기만 하면 된다. 과거 경력이 있으면 된다. 정말 이게 리그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일까요? 올스타전은 분명 축제입니다. 팬 서비스이자 이벤트 성격이 강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기 투표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팬 투표가 70%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균형을 위해 팀 성적, 언론 투표, 전문가 패널 추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혜림과 박정아 사례는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인상을 줍니다. 고혜림 사례가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팬투표 구조의 왜곡, 스타 유존적 리그 문화, 시즌 성적평가 시스템 부재 등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올스타전은 업적을 위한 상이 아니라 리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코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선수가 무대에 서는 순간 팬들은 박수 대신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올스타 팀인가? 리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이 논란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최근 흥국생명은 불안정한 팀이었습니다. 김연경 은퇴 이후 누가 팀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됐고 공격은 단조롭고 매 경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흥국생명은 IBK 기업은행을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단순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이 경기의 충격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흥국생명이 변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레베카가 단독으로 문제였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 분산되고 연결이 안정적이었으며 서브와 블로킹이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경기 후 요시하라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 한 문장에 대한 답은 이번 경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흥국생명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이유, 이번 승리가 단순한 3연승에 그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팀이 과연 김연경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흥국생명 승리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팀이 어떻게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초반, 흥국생명은 김연경 은퇴 이후 누구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지, 그리고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조차 불확실한 팀이었습니다. 공격은 경기마다 흔들렸고, 연결은 급했고, 종종 특정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과의 이번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결이었습니다. 리시브 후 첫 볼부터 안정적이었고 세터를 중심으로 공격 옵션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레베카에게만 몰려있던 공격 집중도는 사라졌고 김다은, 최은지, 이다연, 피치까지 고르게 활용되면서 상대 블로커는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5명의 선수가 모두 두 자릿수 공격 점유율을 기록하며 흥국생명이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배구 스타일을 구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결과였습니다. 흥국생명은 서브와 블로킹에서도 IBK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게임의 흐름을 내주지 않고 서브로 흐름을 깨뜨리며 블로킹으로 상대 의지를 꺾었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는 동안에도 흥국생명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점수를 지키는 법을 아는 팀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경기 운영 능력이었습니다.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모한 공격을 피하고 연결이 부족할 때는 과감히 위험을 줄이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보여주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김연경의 그림자를 쫓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선수들의 배구 이해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시하라 감독이 말한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 흥국생명은 누가 공격할지, 언제 빠른 돌파를 시도할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경기마다 바뀌던 팀이었습니다. 김연경 은퇴 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조합을 실험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와 세터 이하나연 중심의 차분한 연결, 자연스럽게 확장된 공격 옵션. 특정 선수에 집중되지 않고 레베카, 김다은, 최은지, 이다연, 피치에게 공격 점유율이 고르게 분배되었습니다. 사실상 5명 모두 두 자릿수 공격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흥국생명이 단순한 외국인 원툴 팀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블로킹과 서브에서도 완전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블로킹 10대 6, 서브 8대 4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며 흐름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3세트 24대 24까지 팽팽하게 이어진 상황에서도 최은지는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공격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성급하지 않은 팀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즌 초반 김연경 없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흥국생명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 조직력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3연승은 단순한 연승이 아니라 흥국생명이 다시 상위권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설명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흥국생명 관점에서만 보면 이야기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번 3대 0 승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팀 IBK기업은행의 경기력과 함께 봐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IBK기업은행은 여륜현 감독 대행 체제 아래 가장 활기찬 팀 중 하나였습니다. 연패를 끊고 조직력을 끌어올리며 수비 중심의 끈질긴 배구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인천 3경기에서 IBK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리듬이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의 연결이 급해졌고 공격은 다시 특정 선수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분투했지만 제한된 공격 옵션 속에서 흥국생명의 블로킹과 수비에 계속 걸렸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실책들은 IBK가 아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건 흥국생명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상대가 흔들려도 조급해지지 않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IBK는 상대가 안정적일 때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 두 팀의 차이는 단순한 경기력 차이가 아니라 팀 구성과 운영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흥국생명은 3위를 굳건히 하고 4위 GS칼텍스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시즌 중반을 앞둔 시점에서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지 아니면 다시 뒤로 밀릴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의 상승세는 멈췄고 현실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륜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했지만 상위권 팀과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흥국생명은 상위권 팀처럼 경기를 관리했고 IBK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흥국생명은 더 이상 만들어가는 팀이 아니라 결과로 변화를 증명하기 시작한 팀입니다. 이번 3대 0 승리는 김연경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한 흥국생명은 단순히 3위에 머무는 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팀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경기 역시 단순한 복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세트와 2세트를 내주며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미 흐름은 GS칼텍스로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실바가 폭발하고 레이나도 살아나면서 경기의 끝은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코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인 미들 블로커 이지윤이 흐름을 바꾸고 김세빈이 센터를 장악하며 모마, 타나차, 강소희까지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던 팀이 상대를 압도하는 팀으로 변한 겁니다. 결국 경기는 5세트까지 이어졌고 이미 넘어간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GS칼텍스는 끝내 버티지 못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경기에서 역사적인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세트부터 GS 칼텍스가 상승세 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인 리시브 라인을 갖추어 세터 김지원에게 다양한 토스를 제공했습니다. 실바 중심의 공격은 순조롭게 전개되었고 실바는 초반부터 과감한 스윙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었으며 유서연은 측면에서 연속 득점을 올리며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레이나 역시 새로운 공격 옵션을 더하며 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디그와 연결 플레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체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